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정말 기다리던 날이 D-1으로 다가오다 보니 오늘 짚을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가져오신 세 가지 테마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연 첫 번째는 관세입니다. 원래 최근 더티 15에 우리가 포함될까 말까가 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이제 그걸 넘어서 모든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또 전망을 해주신다고요. 사실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제시가 될 수 없는 게 워낙 과격하고 협상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게 하니까 시장이 좀 놀라는 건데, 그러니까 상호 관세, 보편 관세, 이게 언론에서도 굉장히 혼선을 갖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미국의 제품에 대해서 조금 심하게 관세를 소위 부과하는 나라에 우리도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고, 네. 보편 관세는 그렇지 않은 나라도 다 그냥 부과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편 관세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로 지난 주말부터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건 상호 관세를 넘어서 너 더 심하게 나가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간밤에 나온 뉴스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는 보편 관세까지는 아니고 상호 관세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상호 관세만 하더라도 시장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악재를 주니까 그 상호 관세 정도는 이제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오는 네. 거죠. 시장이 조금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충격을 흡수하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기다리던 날은 아닙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는 날은 아니고, 관세가 부과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날을 기점으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될 기미도 있지 불확실성이 않나요? 해소될진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밤에도 백악관에서 일부 국가들하고는 관세를 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나오니까 여전히 관세가 협상의 도구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관세는 저는 이제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상 상수고 네. 항상 비용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성장률의 둔화 요인인 건 맞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을 예전에는 20배, 30배 줬다면 관세 때문에 이게 이제 10배, 20배로 내려오는 건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살만한 가격이냐, 올라갈 만한 룸이 있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다만 만약에 시나리오로 본다면 베이스는 그냥 국가별로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별로 만약에 한국이라고 치면은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거 있죠. 쇠고기, 연령대가 높아진 거에 대한 제한을 풀어달라라든지 이런 건 바이 건으로 조금씩 협상의 도구를 갖고 가면서 처음에 나왔었던 어떤 관세의 얘기보다는 조금씩 어쨌든 협상을 할 거니까, 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그 방향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내일 새벽에 알 수 있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의 상호 관세 나온 거면 무역대표부가 얘기한 어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조금씩 지금이 최악이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보편 관세,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관세를 넘어서 더 심한 관세 더불어서 그러니까 관세 아닌 비관세 장벽까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시장은 조금 더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일 새벽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관세라는 얘기는 아마 트럼프 2기 끝날 때까지 네.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끝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시장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관세 말고 비빌 언덕을 찾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간밤에 시장이 올라갔던 이유는 관세가 어떻게든 해결될 거다 이런 내용보다는 관세 때문에 연준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때에 따라서는 침체 시그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시장은 감지했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스탠스가 아니면 연준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3번까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연초만 하더라도 한 번 내지는 뭐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게 사실 시장을 짓눌렀었던 하나의 요인이긴 했는데 네. 간밤에 테크주들이 올라왔던 이유는 뭐 관세가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건 낮아진 거고 1분기 GDP가 마이너스 3.7%로 나오잖아요. 전분기 대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관세를 달래줄 수 있는, 즉 관세는 비용이라는 걸 동일하게 본다면 다른 비용을 낮춰줘야 되잖아요. 네. 그 낮춰주는 게 연준의 금리 인하일 수 있고 간밤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은 그러면 6월에 가서는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도 비빌 어떤 언덕이 없었는데 관세로 인해서 조금 힘들었던 시장이 이제 조금씩 연준이라는 어떤 하나의 무기를 장착해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세와 관련해서 지난 간밤 시장이 그래도 올라줬던 이유는 연준이라는 비빌 언덕을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함께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나왔던 ISM의 지표나 또 졸츠 보고서는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지표였잖아요. 원래는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네.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 뭐 전월에 50포인트를 넘었던 게 다시 컨센서스로도 원래는 50 이하를 봤는데 그보다 더 안 좋게 나왔고 특히나 내부적으로 보면 신규 주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하고도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데 그게 또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서베이긴 합니다만 향후에 생산 활동이 둔화될 수 있는 거고 생산 활동이 둔화된다라는 거는 어쨌든 GDP 성장률이 둔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 또 연준에 대한 스탠스,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니?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인 거고 졸트 보고서도 사실 뭐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죠. 오늘 저녁에 또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컨센서스로는 올라간다라고 나오지만 네. 전월에 7만 건이었는데 한 11만 건으로 상승하지 않겠냐는 이게 사실은 컨센서스가 그냥 나이브하게 나온 것 같고 잘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왜냐하면 간밤에 ISM 제조업 지수 내에 고용도 좀 안 좋았고 네. 더불어서 그 졸트 보고서에 보면 뭐 자발적인 퇴사자는 줄어들고 해고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기업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들어가는 이를테면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같은 부분들이 도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좀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는 영향권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용 지표가 그렇게 막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ADP 민간 고용서보다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를 이제 조금은 튜닝해 나가는 뭐 오늘 나왔었던 ISM 제조업 내에서의 고용 졸트 보고서 그리고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내일은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고용의 퀄리티나 고용의 어떤 양을 볼 텐데 아마도 시장은 안 좋게 나오면 배드 뉴스이지 굿 뉴스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까지 함께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ADP 비농업 고용 컨센은 잘 나올 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잘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봐야 되긴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안 좋게 나와도 그렇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그 좋은 것들이 사실은 변동성이 있다라고 치부할 거라서 오늘 저녁에 나오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조금은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내일의 시장을 움직이는 건 아무래도 관세일 테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 지표까지 함께 관세 소식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세 번째 테마는 중국과 대만의 대치 상황을 함께 가져와 주셨어요. 중국이 어제자로 육해 공군, 로켓군까지 동원해서 6개월 만에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느 상황까지 나아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뭐 심심찮게 들렸었던 뭐 대만 침공 얘기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은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 보도도 되고 그러니까 텐션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네. 네, 높아진 건 사실이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밸류체인상 만약에 TSMC나 이런 부분들이 생산 활동을 못한다 그러면 빅테크는 더 안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는 더 악화될 수 있겠죠. 악화된 상황을 간다면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골치 아파지는 거고 그런 것까지 넘어서면 이제 트럼프의 어떤 대중국 수위 압박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좋게 생각해야 되는지 나쁘게 생각해야 되는지 굉장히 변수가 많은 건 사실인데 사안을 좁혀서 보면은 예전 과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뭐 미국의 이제 외교 안보 싱크탱크라고 하는 CSIS라는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과 대만은 중국이 당장 침공할 수 있다라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근데 당장이라는 내용이 이런 외교적인 수사는 확실하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게 꼭 당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의 어떤 뭐 3개월, 5개월 이런 당장이 아닐 수 있어요. 5년 내에도 당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진핑 지금 그 국가 주석의 연임이 걸려 있는 게 3년임째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27년인가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임기가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갔을 때 그 임기 연장이나 내지는 어떤 현재의 어떤 정권 아니 그러니까 정권은 뭐 그대로지만 현재의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경제 성장이라든지 먹고 사는 부분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최근에는 조금 그래도 신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딥식이라든지 미국보다 내지는 미국 못지않게 뭔가 생산성에 대한 투자와 이로 인한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주긴 하지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네. 그러면 경제 성장은 잘 안 나왔어. 그러면 그때 가서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가장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뭐 교과서적인 게 이거잖아요. 내부의 불만은 외부의 적으로 해소하는. 그러다 보니까 대만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달리 섬이잖아요. 네. 네, 섬이기 때문에 이 섬을 포위하는 식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섬을 포위하게 되면 어쨌든 물적, 뭐 인적 자원의 어떤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위만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된다. 특히나 이제 해저 케이블, 네. 우리가 해저 케이블, 중국 정부가 이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케이블이 요만한 게 아니라 진짜 엄청난 건물. 왜냐하면 해저 케이블로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인프라, 통신 다 이게 깔려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스타링크라든지 위성도 있지만 아직 대만 스타링크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해저 케이블이 어떻게 보면 대만으로 들어가는 모든 어떤 통신이나 뭐 이런 그 연결고리의 하나인데 그걸 잘라내고 섬을 포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봉쇄돼 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은 정말 침공할 것이다라는 걸 떠나서 중국이 취하는 미국의 액션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대만을 포위했을 때 네. 미국이 소위 말하는 뭐랄까요?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지금 굉장히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라든지 뭐 빅테크들의 밸류 체인이 급격하게 단시일에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중국을 너무 자극하지 마. 이런 식의 액션이지 않을까. 라고는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대만과의 대치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건네는 행위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하는 거군요.
중국과 대만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미국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 가지 테마 짚어봤는데요. 연결해서 국내 증시 힌트도 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관세라는 글로벌적인 빅 이벤트도 있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참 혼재하는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주를 좀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챙겨봐야 할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관세의 불확실성 변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4월 4일에 그 탄핵 판결이 뭐 어쨌든 결론이 나온다라는 건 맞잖아요. 근데 어떤 결론이 나와도 소위 말하는 내부의 어떤 갈등은 더 심화되는 건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여론이라든지 사회적인 불안 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그걸 어제 같은 경우는 왜 플러스로 뭐 이렇게 뭐 인용이 된다, 기각이 된다 이런 거에 플러스가 아니라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정부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을 잠재울 수 있게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추경이라든지. 네. 최근에 산불도 났지만 이런 경제 성장이 뚝뚝 떨어지는 거를 좌시할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불안해지고 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증폭되는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와 정책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어제 우리나라의 시장의 상승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인용이 돼서 기각이 돼서 각하가 돼서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모르고 물론 뭐 알 수도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받아들인 건 그런 거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관세 얘기, 우리나라 내부의 정치 얘기가 사실은 지금이 제일 힘든 구간은 맞잖아요. 네. 이럴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세. 이럴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우리 이제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힘든 구간이지만 서서히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도 상호 관세가 나와서 협상의 뭐 도구라는 걸 인식을 하고 더불어서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제부터 수습의 국면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국내를 짓눌렀었던 변수들이 조금씩은 개선될 거라고 보이는데 당장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땐 사실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네. 시장은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보는 게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눌렸었던 방산 이런 업종들은 밸류에이션 모멘텀 이런 게 좀 같이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싸거든요. 이런 네.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는 이런 시장을 뒤엎고 있는 불안과 변수에 우리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아서 좀 잠재워 주는지 함께 전체적으로 흐름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힌트까지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